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의 변혜인 차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업가님을 모시고 10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업가님의 정체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다시 한번 만나뵙고 샅샅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제가 50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100억 정도의 건물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또 하려고 찾아왔는데요. 네, 이 정도면 뭐 조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조사요? 세무조사요? 네.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지? 벌써 근데 이거 떨리는 진짜 거. 똑같아. 네, 그래서 오늘 그 주단태 회장님이 아닌 김 사업가님과 함께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가님. 시작해 주시죠. 먼저 처음으로 보실 물건은 사연이 또 많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네. 최순실 씨 건물이었다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 그분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금 이제 시장에 나온. 네, 최순실 씨가 그때 매각을 할 당시에 141억인가 엄청 싸게 팔렸어요. 근데 이게 232억이니까 거의 단기간 2년 만에 100억의 이득을 본, 역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걸 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에요. 압구정 로데오역도 좋아하시잖아요. 위치 한번 보실게요. 여기 도산구건의 위쪽으로 여기에 위치한 건물로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태라서 건물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건물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건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 있는 건물 또 좋아하시고 사업가님한테 이런 어떤 최순실 씨의 손을 탄 건물. 제가 사연 있는 건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노사연입니다. 넘어가 주시죠. 이 건물의 장점은 200평형의 대지 면적 대비해서 900평의 아주 넓은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의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세 번째로 평당가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몇 번이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이런 건물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월세만 받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면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웃돈을 줘서라도 천수지고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미없는 건물은 넘어가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제가 조금씩 바꿔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일까? 여기서 예를 들어 150억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억에서 2.5%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3억 7,500, 그럼 한 달에 한 3,1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50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실제로 한 85억 정도 투자한다라는 거죠. 85억을 투자해서 월 수익 마이너스 이자를 한다고 하면 2,700의 월세를 받는다. 그럼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의 건물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는 거죠. 혹시 해외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건물은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나와서 엎어지면 닿을 수 있는 아주 초초 역세권의 건물입니다. 소장- 로데오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셨던. 알죠? 여기서 캐논, CF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캐논. 카메라도 캐논이네. 근데 캐논은 나갔습니다. 캐논이 나갔어요? 개놈이. 요 건물이고요. 압구정 로데오 상권으로 여기 메인길로 들어가는 유동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캐논이 나가서 공실 상황이고, 비어있네요. 네, 네. 이 라인으로는 통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네. 라인이기 때문에 보증금 한 30억에 월 임대료 6천까지도 기대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좀 새로 지을 만한 약간 구미가 살짝 땡기는데요. 한번 지어볼까 말까? 지어보시죠.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건물의 장점은 압구정 로데오역 초역세권의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시간의 로스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 압구정 로데오에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면서 골목 사건도 엄청 활발해졌는데요. 대로변도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코너가 아닌 땅에다가 내가 새로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각도의 건물이 나올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땅 같은 경우는 후면에 도로가 있는데 후면에 만약 도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일단 전면 1층이 날아갑니다. 1층에다가 내가 뭔가 플래그샵을 만들고 뭔가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1층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날아간 거랑 같은, 그냥 소위 말해서 박스형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었다고 하면 1층이 날아가게 되죠. 아니면 전면 후퇴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과연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구도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비슷한 사례를 찾아야죠.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사례입니다. 내가 만약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많은 건물을 보러 다녀야 돼요. 정말 돌아다니면서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거 계속 번지수 따가지고 여긴 몇 년에 지은 건지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 땅과 비교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우리 주 회장님 같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 동네인데 근데 주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너를 짓자. 이 양면도로도 좋지만 코너가 더 좋기 때문에 코너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이 건물은 뭐 굉장히 메리트 있고 매력은 있지만 약간 그거예요. 정말 매력 있고 괜찮은데 사기기에는 좀 그러면 제가 네.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예, 얘기해 주시죠. 강동구로 가겠습니다. 사업가님한테 랜드마크형의 건물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면적도 너무 좋네. 아, 나 건물 하나 있어 라고 하는데 네. 대형 건물을 딱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딱 어깨에 힘이 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어깨 힘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이 중요하죠. 지역이 얼마 안 가요. 이 건물은 올림픽 공원을 앞에 있는 대로변의 코너 앞에 건물이거든요. 축구장이 있네요. 네, 그래서 딱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저 축구 볼 수 있겠네 저기서. 그렇습니다. 초대해야겠네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업가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하시죠? 저는 라이프치히라는 팀을 좋아합니다. 저희 비즈니스에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면 비즈니스에 관련이 좋겠습니다. 있어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 중에 되게 유명 축구 선수분이 한 분 계세요. 진짜요? 네, 어떤 그래서 분이죠? 팔로우도 해주시고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유명 축구 선수인 분을 위해서 재밌는 방송을 또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건물은 대로변 코너에 있는 랜드마크형 건물로 굉장히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0억 원의 매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이 250억까지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건물이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비 지출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수익이 4%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림픽 공원을 곁에 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건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이 건물의 장점입니다. 일단 강동구에 290억 하면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팔아야 될 때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도 뭐 장점이라고 저도 좀 생각되는 게 대출 최대한 받고 그냥 레버리지로 수익 최대한 만들면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 가져가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건물의 태가 너무 좋아. 이 정도면 거의 줄리엔강이에요. 이 딱 느낌 자체가 그때 말씀하셨던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력한 그 뭔가의 아우라가 있는 멋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은퇴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때는 참 좋은데 저는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팁을 가르쳐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 관리비 지출이라는 내역들이 돼 있죠.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 보면 건물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내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냉난방 시설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천장에 붙어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생각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요즘 하는 방식이고 예전엔 어떤 방식을 했죠? 그렇죠. 라지에이터를 쓰는 이 중앙 냉난방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도 모르고 효율도 굉장히 떨어져요. 한 번 키면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켜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물에 비해서 관리비가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내가 그냥 임대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할 때 그런 건물들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비가 거의 월세만큼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인도 들겠죠. 주차 관리, 청소, 시설 관리부터 해서 들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관리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뭐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 전기세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관리비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부단태입니다. 감당이 안 되네요. 주 회장님께 또 어떤 건물을 소개해줘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뭔가 필살기를 하나 보여주시죠. 마지막 건물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전형적인 부동산에서 쓰는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 사학관님처럼 뭔가 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건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눈이 부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시집 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저희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네, 좋았어. 아주 좋았어.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눈이 부신 빌딩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도 대로변 코너의 양면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가시성이 뛰어나고 차량 진입도 굉장히 잘 3면 코너군요. 3면 코너. 3면 코너 네.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되게 특이하게 여기 층이 주차장이에요. 중간층에 주차장이 있네요. 최근에는 이렇게 네. 지상층에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하시는 건물들도 꽤 찾아볼 수 있고요. 뉴욕 아파트먼트에 가면 이제 자기 차를 자기 집에다 주차를 해요. 자기 집과 옆에 주차장이 같이 있는 스타일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 또 이제 그 건축이나 이런 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에 차고까지 있는
약간 느낌 있지 않아? 이 건물의 장점은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주로 대로변으로 가시성 뛰어나고 3면 코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95억 원의 매가인데 감정가가 294억까지 나오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 주거지역의 250%의 용적률을 받는 지역인데 또 불구하고 이 건물은 무려 465% 이상의 용적률을 받으면서 건물의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용적률이 465%를 받았지? 유착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3개층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제외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외해서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주차장 면적 3개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용적률 뭐 57%씩 3개가 짜지만 30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 정도 받는 용적률인데 300%도 굉장히 훌륭하죠. 3종에 300%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도 주차장 없이 쓰니까 실제로는 뭐 용적률 한 400% 정도 받은 좋은 효과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중간층에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주차장이 가운데 있다고 마이너스가 아니죠. 어차피 보너스 면적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회장님한테 오퍼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저희가 10억부터 시작해서 사업가님의 엄청난 수완으로 인해서 지금 100억까지 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 시간 동안에 저도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싶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00% 만족하는 건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100% 만족해서 결혼하나요? 아 이런 얘기는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잘라. 뭐든지 70% 80%만 맞으면 사실 뭐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로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한 것이죠? 5억 정도 있으면 건물을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상호정 부동산에서 5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명확한데 5억 정도는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죠? 그만큼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라니요. 저의 일이죠. 그렇죠.